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규제 정책들에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미래 읽기,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는요, 원동희 수장님과 함께 알찬 일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문 뚝뚝 두드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종로구 숭인동 네, 청계 힐스테이트 아파트 좀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작은 평수예요. 25평형인데 이게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나 해서 왕십리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6년 넘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청계 힐스테이트 25평형을 6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장님, 이 지역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실거주 중에 계세요? 아니,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전세는 지금 한 네. 어느 정도에 주고 계세요? 4억 1천만 원에 주는데요. 네, 이게 네. 더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기 주변이 조금 그래도 좀 청계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조금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6억대 한 초중반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먼저 지도를 먼저 좀 보시면 지금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단지 입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주거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주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종로 쪽이 이제 서울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이 중심지 개발하기 여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개발이 좀 더디 진행되다 보니까 이쪽 뭐 종로구 쪽보다는 이 밑에 쪽 뭐 동대문 쪽이라든지 밑에 뭐 중구라든지 아니면 뭐 성동구 쪽 왕십리라든지 그쪽이 좀 개발이 좀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입지적인 면, 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것도 있겠지만 요 단지는 또 조금 좀 단점이라고 하면 우선 단지가 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지금 한 3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좀 대단지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좀 하면서 가격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런 좀 단지 수가 작은 데는 좀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또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주변 같은 경우에 뭐 이 단지를 같이 묶어서 다른 단지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가격대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주변 자체를 숭인동 주변 자체를 보더라도 그런 솔직히 호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데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변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거든요. 이 주변에 뭐 뒤쪽 같은 경우는 뭐 이 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묶여 있는데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을 뭐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재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노후화되고 이제 골목도 좁다 보니까 이제 소방도로 같은 게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도로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게 좀 편리하게 아니면 뭐 소방도로 같은 거를 조금 해서 만약에 뭐 이쪽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데 뭐 화재라도 나게 되면 이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길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주변 여건이 그렇게 또 개발이 또 계속적으로 진행될 만한 사항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대는 지금
뭐 조금은 올라와 있지만 그렇다고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큰 폭으로 상승될 만한 여력은 또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좀 매수세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쯤 한번 매도 타임을 잡아보셔서 그때 한번 매도해 보시는 게 조금 좋은 전략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짤막하게 여기 지금 30평대보다는 25평대를 갖고 있는 게 더 옳은 선택을 한 게 맞는 거죠? 지금 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뭐 소형, 중형 평형대가 굉장히 강세예요. 아무래도 대형 평형대보다는 아무래도 뭐 30평형대랑 20평대가 좀 강세다 보니까 20평대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지역이 좋은 지역은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그만큼 20평대가 좀 가격을 좀 많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20평대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30평대랑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20평대 갖고 계신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후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요, 용인시 동백마을에 네. 동원 로얄 듀크를 2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32평에 살고 있고 44평을 또 따로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참 좋아서 그 44평짜리 하나를 더 구입을 하게 되긴 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물건 모두 약간 매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44평형만 고려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44평 한 채를 어떻게 팔아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네.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동백마을에 동원 로얄 듀크 이제 사시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한 채를 더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수장님, 이 지역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30평대. 네네. 네. 그리고 지금 44평대는 좀 투자 목적으로 좀 사신 거세요? 네네. 일단 더 좋아서 큰 네네. 평수로 지금 투자를 해봤는데 가격은 그다지 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방송을 오래 안 보셨나 봐요. 방송을 보셨으면 조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 대형 평수대가 좀 지금 인기가 조금 없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수요층들이 20평대에서 이제 소형 평형에서 이제 중형 평형대로 좀 많이 이제 수요층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대형 평수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인기가 조금 수요층들이 굉장히 좀 적어지다 보니까 40평대가 그렇게 가격을 또 많이 끌어올리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뭐 워낙 뭐 지금 살고 계셔서 거주하시기는 굉장히 좋아요. 동백지구 같은 경우 뭐 용인에서도 거의 뭐 손꼽힐 만큼 굉장히 좋은 지역이 동백지구인데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가격적인 면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30평대 뭐 구입하실 때랑 지금이랑 아마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뭐 올라봤자 뭐 한 3, 4천만 원, 뭐 한 5천만 원대 한 그 정도 올라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40평대 같은 경우는 저는 실거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건 좀 오랫동안 좀 거주하고 계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이제 투자와 이제 실거주는 조금 별개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좀 실거주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44평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뭐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분명한데 지금 우선 이 용인 지역 자체가 자체적인 이런 수요층들을 끌어올 만한 그런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 수요층들이 계속 몰려올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수요와 공급을 좀 잘 따져보시면 좋겠는데 이쪽은 뭐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급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최초 분양 가격에서 크게 오름폭을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지까지도 생겨난 데가 이 용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뭐 똑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용인시 전체적으로 좀 가격대를 끌어올 만한 그런 수요층들이 흡수될 만한 그런 여건을 또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좀 배드타운 지역이에요. 근데 네. 뭐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아서 거주하시는 건 전 좀 찬성 의견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뭐 개발 호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개발 호재가 없는 건 아닌데, 이쪽으로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2020년에 개원할 예정이 있는데, 그때 돼서 이제 수요층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큰 규모가 큰 그런 병원으로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수요층들이 좀 많이 몰려올 건데, 그때쯤 돼서 뭐 크게 또 가격을 또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조금 연출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뭐 44평형 아파트 대형 평수를 조금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만약에 뭐 32평까지도 나는 이제 뭐 주거를 하면서 차익까지도 좀 실현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때 2020년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추셔서 같이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세브란스 병원이 언제쯤 2020년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늦어지면 뭐 2021년 정도는 아마 될 거예요. 이게 아. 원래 2020년 전에 지금 개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멈췄다가 좀 그런 게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0년 정도 개원 예정에 있는데,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해도 뭐 2021년, 진짜 늦어진다 그래도 2022년 안에는 무조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매도 타임을 그때쯤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때쯤 좀 잡아보시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수요층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좀 몰려오니까, 그때 돼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고려하셔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곳으로 안녕하세요. 가볼까요? 제가 저기 가양 우성 아파트하고 네. 마포역 우성 아파트 둘 중에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네, 혹시 거주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양동의 가양 우성 아파트 그리고 마포역의 우성 아파트 둘 중에 어느 쪽이 매수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두 곳 중에서 조금 더 전망이 좋은 곳 어떤 곳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곳 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어디를 조금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좀 특성이 좀 있는데, 저는 우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가양 5단 가양 우성 아파트 여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저는 공덕동 쪽으로 좀 한 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9호선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강남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지금 여의도까지도 10분대로 진입이 되고, 아무래도 또 강남권도 25분이면 이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9호선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 이 가양 이쪽 가양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 지금 현재 뭐 마곡지구도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32평 아파트가 지금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좀 저렴해요. 좀 한 네. 6억 중반대 그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해서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같고, 우선 뭐 역에서도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 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마곡지구가 좀 들어오고 있는 시기니까 그때쯤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완전히 형성이 될 때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또 이제 마포를 좀 보시게 되면, 마포 지금 보신 게 도화동 우성 아파트. 네네. 우선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지역을 다 떠나서 이제 마포역 인근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선 뭐 서울역이라든지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까지 이제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3, 40대 그런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도 이제 서로 계속적으로 맞춰가면서 또 전세 가격도
수요층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상황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마포 같은 지역은 우선 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뭐 용산이라든지 뭐 밑에 쪽으로 여의도 그리고 뭐 업무지구 위치하고 있는 뭐 서울역이라든지 광화문까지도 굉장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굉장히 직주 근접 효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우선 가격대는 계속 튼튼하게 지금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마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좀 공덕동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좀 가양동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이쪽 네. 공덕동 쪽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가양동 쪽도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생각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락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 정말 확인해 볼 것도 따져볼 것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와 직접 만나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다가가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중앙역 6번 출구 경산빌딩 3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에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핫한 지역 정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또 어떤 지역 챙겨오셨나요? 네. 우선 강남 4구에 이어서 마용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아파트 가격을 많이 상승시켰는데 지금 마용성에 이어서 도서동이라는 데가 좀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서동 하면은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 도봉구와 서대문구, 동작구가 이제 좀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대문구 남가저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주변으로 이제 2호선, 6호선과 지금 경의 중앙선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세전역과 증산역이 지금 뭐 도보로 가시게 되면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겠는데 지금 뭐 지하철 이용에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제 더 초역세권으로 변화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지금 되거든요.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서부 경전철이 좀 개통이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초역세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지역이 지금 뭐 내부순환도와 강변북로와 바로 이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의도 업무지구라든지 뭐 옆쪽으로 있는 그런 뭐 서울역이라든지 광화문까지 그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이 지역은 학군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학군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서북부 쪽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남가저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서 가장 명문 학군으로 불리고 있는 뭐 명지초등학교라든지 충암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들이 다 주변에 다 뭉쳐 있다 보니까 그런 학군 수요까지도 풍부한 그런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고요. 주변에 뭐 연대라든지 뭐 명지대 그리고 뭐 이대 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대학생들 임차 수요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변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다세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옆쪽으로 이제 응암 주택 재개발이 한참이 진행이 돼서 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 분양가보다 한 2, 3억 정도 오른 그런 프리미엄을 갖춘 그런 시세를 갖추고 있고요. 이 밑에 쪽으로는 가재울 뉴타운과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스색칭산 뉴타운 주변이 모두 이런 주택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서대문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전철 개통 예정에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조금 지하철 이용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지하철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 마을버스를 타고 한 2정거장 정도 가게 되겠는데 이제 이 서부 경전철이 생기면서 이제 이 지금 예정돼 있는 지역이 충암초등학교 앞에 아니면 지금 명지대학교 앞에 지금 여기 생길 예정에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충암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 명지대 같은 경우도 도보로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역이 생겨도 초역세권으로도 변화되는 그런 이제 지하철 노선이 되겠고요. 이 경전철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환승역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신촌이라든지 여의도 지금 뭐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 보시면 뭐 서울대 입구역까지 지금 개통이 되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까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여의도까지 한 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지구의 접근성 더욱더 좋아지겠고요. 이제 뭐 길이 뚫리는 곳에 투자를 하면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서쪽, 이 서북 쪽에는 이런 교통 전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서남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 성산대교라든지 가양대교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는데 지금 월드컵 대교가 이런 정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서남부권 지역까지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좀 위치를 먼저 살펴보시면 6호선 세전역과 증산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요. 뭐 차량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5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건물 5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투룸 주택이 아니라 방 3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공까지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은 현장 방문하시면 모두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우선 매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전체적인 매매 가격 2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닌데 그만큼 매매 가격이 저렴하게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1,0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뭐 명지대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생들을 그런 뭐 쉐어하우스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해 보신다면 월세 수익까지도 높은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핫한 지역 서대문구 남가저동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분은요. 오늘 R&D 하우스 원동희 수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